안녕하세요, 백화도원입니다. 오늘은 과수 전지를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와 올바른 가지치기 절단 부위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면 바로 전정 작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또 경험상 그렇게 해도 수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겨울 전정은 2월 중순경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 전정을 지금 시기에 하게 되면 전정 부위의 가지 마름을 촉진하고 동고병과 생리장애로 인한 수지병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기를 2월 중순 이후로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전정을 지금 시기에 하면 2월에 했을 때보다 절단면 고사라든가 동고병 그리고 수지병 발생이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이후에 하는 전정 작업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추운 지역이나 특별히 더 추운 해에는 전정 시기를 조금 더 늦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는 지금 자발 휴면 기간입니다. 자발 휴면과 타발 휴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다들 아시죠? 지금은 나무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시기입니다. 잎이 달려있는 동안까지는 수채의 양분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뿌리를 키웁니다. 낙엽기 이후에도 12월 초까지는 나무는 조용히 뭔가 계속 일을 합니다. 낙엽기 이후에는 나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외관상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작은 꽃눈 속에서 꽃잎과 수술 그리고 암술을 만듭니다. 그게 모두 완성되는 시기가 12월 초입니다. 지금은 그런 작은 일들마저 멈춘 상태로 나무가 가장 깊이 잠든 시간이라는 거죠. 가지를 자르고 나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유압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세포 분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압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처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부위가 치료가 안 된 상태로 추위와 건조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잘려진 부위에 가지 마름이 심해지고 상처 부위를 통해서 병원균이 침투해서 줄기마름병이 생깁니다. 줄기마름병은 병원균 균사가 5도 이상 되면 발육이 시작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과수 화성병처럼 줄기 자체가 말라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전정 시기를 2월 중순 이후로 늦추면 3월 초 중순경부터는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오른다는 것은 물관과 체관으로 양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분이 이동되면 따라서 세포 분열이 시작되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상처 치유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전정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고 2월 중순 이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것보다 더 빨리 시작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발 휴면 기간이 끝나는 1월 중순은 지나고 나서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자르실 때 어디를 잘라야 나무가 가장 빨리 상처 부위를 치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 작업을 하실 때 자르는 부위가 보통 3곳 정도 되죠. 선단부 전정, 그리고 절단 전정, 그리고 소금 전정입니다. 선단부 전정은 주지나 부주지 끝부분을 적당한 길이에서 잘라주어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절단 전정은 기부를 2-3마디 정도 남기고 자르는 것을 말하고, 소금 전정은 결과지가 너무 많아서 수관이 복잡한 경우에 기부를 솎아내듯이 완전히 없애는 전정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 3가지 전정 부위 중에서 소금 전정할 때 어디를 잘라야 상처 부위가 잘 유압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금 전정을 하실 때 기부를 바짝 자르지 마시고 기부의 지피융기선과 지륜 사이를 절단하는 것이 수지병 발생률을 5배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나온 용어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는 터 기자를 써서 나뭇가지가 뻗어나온 터, 나뭇가지가 시작되는 부분을 기부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선단부라는 말도 많이 쓰죠. 선단부는 먼저 선자의 끝 단자를 써서 먼저 나온 가지 끝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피융기선은 가지 껍질이 밀려 올라온 그 주름진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륜은 우리말로 가지 밑살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뭇가지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지 밑에 볼록하게 이렇게 붙은 살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지와 가지가 접혀서 이렇게 밀려 올라온 부분을 이제 지피융기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피융기선이라고 하고, 밑에를 이렇게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지륜이라고 합니다. 지륜. 가지 밑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
요 주름 잡힌 부분부터 요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다 자르지 마시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살아있게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단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상처 유압이 잘 되고 캘루스, 그러니까 유압 조직이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봉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지금 지피 융기선과 지륜 사이를 정확하게 잘랐을 때 이렇게 상처 유압이 잘 된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지금 상처가 완전히 유압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봉합이 돼야 됩니다. 전정 용어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척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전체 용어를 설명드릴까도 생각해 봤는데 지루하실 것 같아서 용어가 나올 때마다 한두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지 절단 부위를 기부를 바짝 잘랐을 때, 그리고 지피융기선과 지륜을 살려서 잘랐을 때 수지병 발생률을 5배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지병은 복숭아나무, 그리고 벚나무나 체리나무 같은 벚나무 속에 속한 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수지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투명하게 진액이 나와서 나중에 암갈색으로 굳어지고, 장마철에는 이게 이제 흐물흐물하게 연화돼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질소 거름이 너무 들어가거나 강전정을 했을 때, 그리고 배수가 불량할 때, 일소 피해나 유리나방 피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동고병과 같은 전염성 병원균이 침투했을 때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지병은 나무가 어떤 원인이든 살아가기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수지가 밖으로 스며나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피융기선과 지륜을 살려서 자르면 가지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륜 안에 있는 페놀성 물질이 화학적 방어 역할을 해주는데, 외부에서 부우균이 절단면 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륜과 지피융기선 부근에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유압 조직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잘려진 부위에 유압이 잘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금 전정을 하실 때 지피융기선 바로 바깥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륜 끝부분을 기준으로 절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수전지를 지금 하게 되면 상처 유압도 잘 안되고 절단면 고사와 동고병 위험이 있으니까 2월 중순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보다 더 빨리 시작하시겠다면 최소한 자발 휴년 기간이 끝나는 1월 중순은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가지 전정이나 소금 전정 작업을 하실 때 지피융기선과 지륜을 살려서 잘라야 가지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상처 유압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